네, 우리 함수가 뭔지부터 조금 알아볼게요. 일단은 함수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도 사실 배우고 있었는데요. 이런 거 했었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구멍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요 함수, 함 안에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곱하기 2 그리고 플러스 1을 해주는 어떤 함이라고 보면요, 여기다가 뭐 3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럼 그거를 곱하기 2 하면 6이고 거기서 1 더하면 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조작을 통해서 함 안을 통과할 때 다른 숫자를 대응시켜주는 그런 이제 조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보면, 일단은 집합이 x, y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x를 정의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함 안에 들어가는 모든 x값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y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대응된 애들을 우리가 fx, 얘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f라는 애는요, x에서 y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라고 가정했고요, y는 fx라는 어떤 식을 갖습니다. 요거는 뭐 2x 플러스 1 같은 거에 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함수의 조건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함수가 뭐래?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된대. 그리고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대요. 그럼 일단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은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일단은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fx가 대응, 그래서 대응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f, 이제 정의역의 원소라고 해가지고 f 안에다 집어넣는데 그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x가 정의역의 원소라면 집어넣으면 어떤 값을 반드시 배출해 줘야 된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x값을 다른 걸 넣는데 함수값이 x값이 x값을 넣는데 걔가 함수값이 2개, 3개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해서 유일한 함수값 fx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여기다가 아마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야. 이거, 자, 누가 봐도 이제 자판기죠. 자판기. 자, 그러면은 이 자판기에서 우리가 음료수를 뽑아 마실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대응되잖아.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판기 사장님이 있을 거야. 자판기 사장님이 망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비유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자판기 사장님이 망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야. 요 두 가지 정보를 만족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요 자판기 자체가 함수가 되지 않을 때요. 그럼 우리 자판기랑 함수는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버튼이라는, 뭐 포카리 스웨트든 뭐 마운틴드든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게 음료수에 대응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버튼을 누르는, 뭐 동전 넣는 건 별개로 생각하고요, 버튼을 누르는 입력 신호 자체를 우리가 x 값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된 y 값들, 그래서 함수 값들을 우리는 음료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경우는 요거야. 지금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버튼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fx가 대응돼야 된다고 했거든. 근데 대응되지 않는 경우는 뭐야? 여기 위에 버튼을 눌렀는데 음료수가 대응되지 않는 거야. 그럼 뭐야?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동전이 빠져나갔어. 근데 음료수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음료수는, 이 자판기는 돈 먹는 기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배달의 민족 별점, 평점, 1점 뭐 이런 거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무튼 별점 테러를 하겠죠.
그러게 되면은 이 자판기는 돈 먹는 기계라고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이 자판기에서는 음료수를 사 먹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버튼이 있다면 X값이 Y값 음료수에 대응이 되어야 사장님이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이거 지워지네. 두 번째 뭐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유일한 fx에 대응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애가 이제 대학교 때 보통 이제 도서관 4층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도서관 이제 3층에 와서 항상 음료수를 뽑아 마셨어요. 근데 그냥 이게 선배들한테 들어서 나도 이제 알게 된 건데 3층에 있는 자판기가요,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거를 뽑아 마시면 그 물이 2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따로 뭐 음료수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항상 물을 우리는 물을 2개씩 나오는 요 버튼을 항상 뽑아서 마셨어요. 그때 물이 500원이었거든? 근데 500원짜리 음료수를 가지고 나는 500원만 썼는데 음료수가 이제 2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내 입장에선 이득이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해잖아? 왜냐면 500원에 물을 팔아야 되는데 물 원가가 300원만 되더라도 나는 500원의 음료수를 이제 뽑아 마셨어. 500원을 지불을 했어. 근데 300원짜리 원가가 2개가 나왔으니까 사장님은 100원을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이 물은 팔 때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잖아? 그럼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나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선배들이나 해서 몇 명만 이거를 알고 있어서 이 자판기에서 뽑아 마신다면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요 자판기에서 계속 100원씩 손해를 일으켜. 그러면 요 자판기 사장님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이 망하게 되면 그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버튼을 하나를 줬는데 거기에 음료수가 2개가 대응된다면, 유일한 함수값에 대응되지 않는다면 그건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망하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여러가지 함수에서도요, 이것도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요거 각각의 정의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1대1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는 x를 집어넣으면 y값이 유일하게 나오는 거는 함수의 정의고요. 그럼 y값에 대응된 x가 하나씩 밖에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는 f1 값도 2일 수도 있고요, f2 값도 2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1을 넣어도 함수값이 나오고 2를 넣어도 함수값이 나오니까 이거는 함수는 맞아요. 근데 걔는 하나의 y, 2에 대해서 1이랑 2라는 x값에 대응이 됐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의로는 어떻게 하냐면, x1이랑 x2가 다르게 되면요, fx1이랑 fx2도 다르다. 그럼 뭐야? 다른 x를 넣으면 무조건 다른 y 값이 나와야 된다 라는 정의예요. 그래서 y 값에 하나씩 대응되면 1대1 함수.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1, 2, 3 이렇게 있어요. A, B, C 이렇게 있어요. 요거 요렇게 되는 순간 얘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씩만 이렇게 대응되는 요런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이요. 얘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제 표현으로는 1대1 대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1대1. 자,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1대1 함수일 조건은 아까 방금 위에서 했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D라는 공역의 원소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러면 1은 B에 대응되고 2는 A에 대응되고 3은 C에 대응돼서 하나씩만 대응돼서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만족해요.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건, 우리 y값 전체를 공역을 하고 해요. 그래서 공역은 여기서 A, B, C, D. 근데 치역은 대응된 y값이에요. 그래서 A, B, C입니다.
그러면 공역은 ABCD인데 치역은 ABC니까 서로 같지 않습니다. D라는 원소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D를 지워주면은, 그러면 모든 Y값에 대해서 하나씩 딱딱 대응됐으니까 얘는 1대1 함수일 거고 공역과 치역도 같아졌으니까 1대1 대응도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항등함수요. 요것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상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x에서 x로 가야 되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fx에 대해서 x가 집어넣으면 항상 그 값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예시는 y는 x의 그래프가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x라는 집합을 마이너스 1, 0, 1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fx를 뭐로 잡을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구나. 0, 1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이라는 식을 갖고 온다면 fx가 x제곱이야. 그럼 f0도 0의 제곱이니까 0일 거고 f1도 1의 제곱이니까 1일 거예요. 그럼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역과 공역이 같았고, 그리고 집어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왔고 집어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항등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x가 아니어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상수함수는 얘는 모든 저거에 대해서 fx 아무거나 넣든 간에 그 값이 k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돼요. f1도 1이고 f2도 1이고 f3도 1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합성함수는 요거는 요걸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역함수랑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해두세요. 함수의 상등 정리해준 것 같은데, 일단은 정역과 공역이 공유돼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있죠. fx를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gx를 x 플러스 1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 그래프는 일단은 약분을 해버리면은 얘가 x 플러스 1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x가 뭐가 되든 간에 요거 둘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x는 gx랑 항상 같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 fx에서는 정역이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빠져요. 그리고 약분을 하는 것 자체도 얘네들이 약분을 애초에 하려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x가 1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fx의 정역은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 gx의 정역은 모든 실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역이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fx랑 gx는 서로 상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것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식 자체가 항상 똑같이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지금 예시가 들어져 있는데 정역을 x, 공역을 y라고 잡았을 때 fx를 x제곱, gx를 절대값 x로 잡게 되면 f-1도 1이고요. g-1도 결국은 절대값 붙이니까 1일 거고, f0도 g0도 f1도 g1도 전부 다 값이 같게 됩니다. 그럼 요거 만족했고, 정역 공역은 둘 다 똑같이 x, y라고 했으니까 정역 공역도 공유됐고, 그럼 식은 조금 다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요 함수는 상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알고 가시고요. 정리해두세요. 함수 그래프는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수가 되려면 사장님이 망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하나에 x를 넣었는데 음료수가 2개, 3개씩 나오면 사장님이 망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x를 하나를 집어넣어봐. 그럼 y값이 2개 이상 대응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1대1 함수는 뭐야? 하나의 y에 x가 2개 대응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1대1은 맞는데 함수가 애초에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y에 지금 x가 마이너스 1, 1, 2
3개에 대응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함수는 맞는데 함수도 아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2개가 겹치네요. 그래서 1대1 함수도 안 되겠네. 요거는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함수의 개수, 요거는 진짜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x라는 애를 뭐라 적을까? a, b, c, d. y라는 애를 여기를 a, b, c로 놓고 1, 2, 3, 4라고 잡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함수는 하나의 x가 집어넣으면 그게 반드시 y랑 대응돼야 되고 유일한 y랑 대응돼야 돼요. 그럼 a를 집어넣으면 1, 2, 3, 4 중에 어느 하나랑만 대응되면 되고, 동시에 f, b도 정의를 해줘야 돼요. fa가 몇 개에 대응되냐가 함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fa, fb, fc가 순서상이 정확하게 다 결정이 됐을 때 그거는 우리가 함수 한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a는 4가지 중에 하나 결정될 거고 b도 4가지 중에 겹쳐도 상관없어요. 1대1 함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요 b에 대한 함수값만 유일하면 돼요. 그럼 fc도 4개니까 fb도 4개, fc도 4개에서 4의 세제곱 계산하면 함수의 개수는 6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이거는 a가 1, 2, 3, 4 중에 하나 대응된다고 쳐. 그럼 b는 a에서 만약에 2로 갔다면 그 2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야 되니까 1, 3, 4 3가지로 가요. 그럼 c는 a, b가 대응된 애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가야 되니까 2가지 계산하면은 4, 3, 12, 24 24가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3번 1대1 대응은, 자, 1대1 함수가 24개니까 1대1 대응도 24개라고 외우기 쉬운데, 우리 애초에 얘가 하나씩 대응되면 y값 어떤 3개랑 대응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공역은 1, 2, 3, 4인데 대응된 애는 반드시 3개만 나올 거니까 치역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1대1 대응은 개수는 0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상수함수, 요거는 fa, fb, fc 전부 다 1, 2, 3, 4 중에 어느 하나로 대응되면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조건이 있었어요.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요. 뭐 fa를 집어넣으면 걔가 그대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a, b, c 1, 2, 3, 4 애초에 정역과 공역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항등함수는 0개고요. 그럼 만약에 얘가 a, b, c, d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fa, fb, fc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우리 항등함수의 정의 자체에 정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경우도 0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a, b, c 각각이 대응되면은 항등함수가 되니까 요런 경우는 1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나?